네, 에어볼 토크. 이번에는 EASL B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조에서는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사실 B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지난 시즌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그리고 올 시즌에도 여전히 강한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뭐 주축 선수들 보면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SK도 확실히 선수층에 두텁다고 느껴진 게, 지금 보면 뭐 김수환, 뭐 문가원, 백지웅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로스터를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 뭐 이면택.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 팀도 선수층이 두텁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주요 선수는 역시 뭐 김선영, 최준용, 자밀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안영준 선수가 분입대를 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 선수 세 선수가 거의 팀을 이끌어갔던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마지막 터리픽 12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희가 KBL에 입성하기 직전, 그러니까 첫 시즌이었죠. 그때 이제 그렇죠. 가가지고 원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 당시에 이제 당시 G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KBL을 5년 만에 했던 그때 원이었는데, 확실히 이 선수 좀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게 사실 터리픽 12였고, 그때 이제 SK가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준용의 이제 복귀, 왜냐면 지금 현재 발뒤꿈치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과연 ESL 슈퍼위크를 맞이해서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네네.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좀 아마 전희철 감독님께서는 음, EASL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때쯤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다만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EASL이 끝나고 나서도 시즌이 있거든요. 음, 한 달 동안 시즌이 또 있기 때문에 음, 그때를 생각했을 때 너무 무리하면 또 이게 연쇄적으로 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최준용 선수가 또 인저리 프론이기 때문에 음, 이 부상이 굉장히 많은 선수란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국제대회여서 또 무리를 했다가 탈이 나면 시즌 플랜에 완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홈앤어웨이 체제에서는 SK가 사실은 좀 욕심을 냈었죠. 네네. 왜냐면 그렇죠. 상금도 워낙 컸고, 지난 시즌에 통합 우승을 음, 달성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조금 EASL에 어떤 EASL에서만 뛰는 외국 선수를 데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조금 많은 어떤 좀 기대와 좀 관심이 있었던 팀인데, 사실은 이게 슈퍼이크로 조금 축소가 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욕심은 좀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그래도 내면 좋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선상혁 선수가 1군에 좀 올라온 게 저는 사실 그런 의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거가 결국에는 이제 뭐 최부경, 뭐 허일영, 사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이도 좀 많고 음, 잔부상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체력 안배, 그런 것들이 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조금씩 비중을 좀 주는, 그리고 어차피 음. 키워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김영빈 선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워낙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사실은 이제 원희와 리온 윌리엄스가 같이 뛰냐. 음. 굉장히 그림이 신선할 것 같거든요. 사실 KBL에서는 절대 못 보는 그림이잖아요. 원희 선수는 출전 시간을 음,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감독님께서. 음, 그래서 리온이 좀 변수입니다. 왜냐면 리온이랑 원이랑 같이 뛸 수는 있겠죠. 음, 최부경 선수가 같이 뛰면 너무 느려집니다. 음. 그렇다고 허일영 선수를 주구장창 쓰기에는 이 선수도 나이가 적진 않아요. 본인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여러모로 좀 25분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 선수 두 명을 쓰는 게 음, 두 명을 동시에 기용하는 게 과연 SK한테 득이 될까? 음, 글쎄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득이 될 일은 아니라고 좀 봐요. 음. 네. 왜냐면 원이랑 윌리엄스가 뭐
이렇게 내외곽을 오가면서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더 네, 빡빡해질 수가 있고. 본인만의 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 궁금한 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높이가 그러니까 중국 팀들이 안 나오면서 이 팀들이 전반적으로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 그렇죠. 그쵸. 그게 사실은 오히려 SK 입장에서는 왜냐면 SK는 항상 동 높이일 때는 우리가 더 빠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너무 확실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김선영, 최상원, 최원혁 혹은 뭐 오재현 그 3가드 라인업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최준영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더더욱 그런 라인업도 많이 나오는데 이 3가드 라인업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뭐 오재현도 뭐 3점 슛이 뭐 퍼센테이지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픈에서는 자신감 있게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어떤 그 슈팅력이 있는 선수들이 쫙 벌려주면은 이제 김선영이 더 휘젓고 다니는 뭐 그런 그림도 사실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KBL에서는 사실은 뭐 오재현이나 뭐 최부경을 아무래도 슈팅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버리고 원희에게 더블팀을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다른 외국 팀들은 그 정도까지 스카우팅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정석대로 수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원희의 그런 능력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원희는 지금 나오는 외국 선수 레벨에서도 거의 저는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SL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원희가 있기 때문에 이 팀도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제가 감히 그 장담 좀 해도 될까요? 예. 이번에 EASL에서 네. 스펠맨이랑 원희보다 뛰어난 외국 선수는 없다. 왜? 중국이 안 나왔으니까.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좀 너무 다르죠. 네, 거기는 좀 수준이 뭐 물론 원이랑 스펠맨은 지금도 충분히 중국에서 뛸 수 있는 기량의 선수죠.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진짜 최상급 외국 선수들이 나왔을 땐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워낙 잘 아는 팀이니까. 네네. 다음은 이제 일본 B리그의 우츠노미야 브렉스입니다. 네. 양재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한 팀이기도 하고요. 뭐 주요 선수를 좀 살펴보면 뭐 타부세 유타, 히에지마 마코토, 아이작 포투, 뭐 조시스캇 이 정도를 사실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노장이긴 하지만 타부세 유타가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한테는 좀 친숙한 이름일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슬램덩크도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산왕공고 그 산왕공고의 모티브가 된 학교가 그 타부세 유타가 다녔던 노시로 공고입니다. 유니폼이 똑같아요. 네, 그 되게 멋있는 유니폼이죠. 되게 멋있잖아요. 그쵸. 네, 딱 그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타부세 유타야 뭐 지금은 사실 영향력이 많이 없지만 게임에 영향력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뭐 NBA도 갔었고 아마 하승진 선수보다 조금 더 일찍 가지 않았나요? 그랬을 뛴 거는 아마 더 늦게 뛰었을 뛴 거예요. 건 늦게 뛰었고. 네. 비슷한 시기에 갔겠다. 네, 뭐 하여튼 뭐 하긴 근데 뭐 대단한 선수였죠. 지금 뭐 하치무라, 와타나베가 그래도 NBA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지금은 에이스가 아닙니다. 그쵸. 나이가 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팀의 진짜 에이스는 그 예전에 토가시 유키와 함께 일본 국가대표의 원투펀치였던 히에지마 마코토. 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면 그 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 삼성의 이정현 선수가 너무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플레이 스타일 변화도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정현 선수가 프로 데뷔했을 때 스코어러였어요. 전형적으로 득점만 보는 스타일이었다가 점점 팀 동료를 살리면서 본인 득점도 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득점력을 최대한 줄이고 그 게임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득점해줄 때는 확실히 해주지만 그 히에지마 선수가 지금 딱 그래요. 지금도 뭐 일본에서 지금 우츠노미야가 가장 KBL과 비슷한 팀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스크린 굉장히 많이 서고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24초를 다 쓰지 않으면 공격을 안 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이제 루즈한. 어. 이제 루즈한 농구를 합니다. 우츠노미야가 KBL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세팅 다 해놓고. 네. 다 세팅하고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는. 네. 그래서 근데 그 농구가 가능했던 게 히에지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패스도 잘 주고 2대2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코트 영향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지금 우츠노미야가 왜 지금 현재 우츠노미야가 동부지구 5위로 엄청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럼에도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히에지마 때문이에요. 왜냐면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다 이적을 했거든요. 그쵸. 네, 우승 멤버들이 이적을 하면서 팀 전력이 크게 떨어진 거였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히에지마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이 선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보통 계약을 거의 1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아마 또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그 팀 전력이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주변에서 이 잘하니까 계약 풀리자마자 바로 더 높은 금액 주고 데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팀도 올 시즌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었던. 그래서 팀들이 보면 좀 나이가 좀 많은 선수 여기도 좀 연령대가 꽤 높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템포를 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팀의 좀 장점이라고 보면은 외국 선수들이겠죠. 왜냐면은 지금 그렇죠. 외국 선수들이 짱짱하죠. 뭐 뉴질랜드 국가대표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만났던 아이작 포투가 있고 뭐 조시 스캇, 그다음에 저희가 네. 주요 선수엔 쓰지 않았지만 여기 뭐 그랜드 제럿 이런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사실 포투가 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해요. 이 선수가 3점슛 시도가 많지는 않은데 던져요. 음. 기회가 있으면 던져버려서 이 코트를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우츠노미야가 그 덕분에. 그리고 굉장히 터프해요. 아마 원희 선수랑 부비부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계속 끈덕지게 골밑을 파고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찮잖아요. 그쵸.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투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우츠노미야를 상대할 때. 그리고 스캇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사실상 주 득점원인데 까다로워요. 이 선수도 림만 보고 돌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SK의 빅맨들이 굉장히 좀 제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잘못 생각하셨네. 왜요? SK랑 왜죠? 예선에서 안 만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맞네요. EASL이 이번에 다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죠? 하필 SK가 안 만나는 팀이 우츠노미야였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하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그런 SK는 우츠노미야를 만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과연 양재민 얼마나 나올까요? 그게 사실은 근데 SK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ASL 우츠노미야 브렉스를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엔 이제 양재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양재민 선수가 그래도 이제 또 여기도 사실은 신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맞아요. 뭐 양재민 선수가 어쨌든 그 장신 포워드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과연 이번 EASL에서 얼마나 뛸까? 왜냐면 사실 지금 시즌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뛰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부상도 있었다고는 뭐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양재민 선수가 좀 얼마나 좀 나설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지켜볼 만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예, 다음으로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뛰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예, 다음은 이제 이 팀 이제 EASL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죠. 베이 에어리어 드래곤스입니다. 이 팀은 일단 굉장히 다국적 팀이고요. 이 팀도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가 뭔가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뛸까가 굉장히 궁금한 팀이고 일단 뭐 주요 선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뭐 앤드류 니콜슨, 네. 마일스 포엘,
뭐 류찬싱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원래 그 앞선에 예. 그 선수들이 있는데 음. 대부분 다 이제 득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국 선수들이죠. 포엘과 니콜슨. 어. 아, 포엘은 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외국 선수가 아닐까. 음. 예. 그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지금 저스틴 브라운이라고 필리핀에서 조던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어요. 히네브라. 예, 히네브라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지금 필리핀 최고의 기아도 성공했거든요. 음. 그 선수가 필리핀 역대 최고의 외국 선수인데 그 선수와 정면 승부를 해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포엘이 그 부상만 없었다면 음. 부상만 없었다면 아마 베이가 커미셔너컵에서 우승을 했을 거예요. 음. 왜냐면 포엘이랑 니콜슨이 차례로 다쳤거든요. 음. 그래서 베이가 3대4로 졌어요. 히네브라한테.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영순이죠. 베이 에어리언은. 그 사실은 그러려고 사실 만들어진 팀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뭐 홍콩에서 그러니까 중화권 팀들을 위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지금 중국 팀에서 지금은 풀렸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버블 형태로 경기가 열렸었고 뭐 출입국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뭐 중국 CBA 팀이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권을 대표하는 팀으로 베이가 만들어진 건데 아무래도 EASL 쪽에서 이게 추진을 한 거다 보니까 거의 뭐 자국 선수들 뭐 피지컬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 외국 선수들도 득점에 그냥 특화된 선수들만 뽑았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그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공격 농구의 필리핀에서 네. 상대를 80점대, 90점대로 먹고 본인들은 110점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게 베이 에어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커미셔너컵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외국 선수들의 신장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리핀 팀들도 풀 전력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베이한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예. 공격적인데 더 공격적인 팀. 근데 엄청 수비적인 팀. 그러니까 다 갖춘 거죠. 네. 그 유찬싱 엄청 크잖아요, 또. 아, 근데 그 선수는 괜찮아요. 그 선수는 괜찮아요. 이게 근데 네, 뭐 그 선수는 뭐 그냥 그 2m 20cm인데, 예, 2m 20cm. 일단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괜찮아요. 와. 막 그렇게 엄청 주의 깊게 안 봐도 됩니다. 원이랑 엄청 크다. 네. 원이랑 2cm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왕공고의 그 신현철 동생 신현필 있죠. 네. 신현필입니다, 딱. 아. 네. 신현필이랑 가장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조의 푸본처럼 사실 이 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어느 정도로 잘할지. 왜냐면은 일단은 워낙 개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뛰어난 걸로 필리핀에서도 사실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시너지가 날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고 싶은 건 네. 베이 에어리얼 감독님이 브라이언 감독님이라고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전에 강스패도 좀 하시고 이분이 추구하시는 게 스페이싱과 3점 슛에 기반한 공격 농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니콜슨이나 포엘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수인데도 외곽에서 엄청나게 화력을 보이거든요. 니콜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아는 그 가스공사의 니콜스는 생각하지 말고 음. NBA의 니콜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리그의 니콜스? 그렇죠. 한국 가스공사에 있었던 니콜스는 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수비까지도 시켜버리니까. 음. 근데 이 EASL에서의 니콜스는 정말 막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폴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네. 대망의 마지막 팀입니다. TNT 트루팡기가 여기도 역시나 필리핀 팀이죠. 명문이죠. 네, 명문 팀이고 주요 선수로는 최근에 퇴업 논란으로 우리 KCC를 떠났던 론데올리스 제퍼슨이 이제 TNT 트루팡 기가에 바로 뛰고 있고 이 필리핀을 대표하는 이제 포워드 네. 로저 포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클 리엄스 정도가 주요 선수로 좀 뽑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네, 이름값만 보면 제이슨 카스트로가 최고죠. 그쵸. 윌리엄 그 가드에. 네. 근데 이 선수도 나이가 많지 않나요? 많죠.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네. 뭐 지금은 아마 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식스맨으로만 뛰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쿨하더라고요. 여전히 게임은. 뭐 경기당 뭐 3점씩 막 3개씩 받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전해요, 여전해. 그러니까 이 팀도 사실은 뭐 산미구엘 비어맨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왜냐면 필리핀 팀들은 그 색깔이 너무 확실해서 그렇죠. 그 어떤 진짜 공격 일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베이 뭐 산미구엘 TNT가 딱 그런 진짜 뒤 없이 100점을 내주면 101점을 넣겠다라는 마인드. 예전에 그 LG 조성원 감독님이 그 취임식 때 하셨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구, 본프레르식 농구. 김태환식 농구. 예. 그런 그쵸. 농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론데올리스 제퍼슨이 사실은 그 공격력은 사실은 얼마나 될까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TNT 가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했죠. 지금 2경기 연속 30, 17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에는 어시스트 3개가 부족해서 트리플 더블을 못했고요. 두 번째 경기 때는 어시스트 2개가 모자라서 트리플 더블을 못했어요. 원래 제퍼스는 원래 이런 선수였죠. 근데 그 전창진 감독님은 워낙 또 이런 스타일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으시니까. 예. 일단 뭐 KCC 얘기는 또 안 하더라도 이 선수가 지금 필리핀 스타일의 농구에 진짜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뭐 본인이 일단 볼을 잡고 달려가는 거는 뭐 KBL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 볼을 잘 빼줘요. 근데 볼을 잘 빼주는데 필리핀 선수들은 아시잖아요. 뒤가 없어요. 받았어. 내가 외국 선수한테 볼을 받았다. 던져야 돼. 이게 입력값입니다. 예. 내가 외국 선수한테 볼을 받았어. 내 수비가 앞에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던져. 이거예요. 그리고 뭐 워낙 또 그 신장 제한이 있는 지금 거버넌스컵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퍼슨이 작은 키도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리바운드도 뭐 13개, 14개씩 잡는 거는 뭐 쉽죠. 지금 괴물이에요. 지금 일단 EASL 기준으로는 뭐 제퍼슨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필리핀 내에서는 제퍼슨은 괴물입니다, 괴물. 그 외에 이제 필리핀 선수 중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로저 포고이가 조금 주목을 할 만하죠. 네, 포고이. 이 선수가 근데 사실은 포고이가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니, 포고이는 뭐 말씀해 저도 그렇게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 선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 뭐 어느 날은 40점 넣고 어느 날은 8점 넣고 뭐 이런 선수라서. 나는 필리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맨날
필리핀 하면은 앞선에서 막 찌그락찌그락 막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나마 뭐 그렇다고 신장이 뭐 엄청 크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필리핀 선수들은 이게 신장 속이는 게 워낙 커가지고 실제로 보긴 해야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런 포워드 라인에서 그래도 그렇게 뭐 득점력을 뽐낼 수 있다는 게 저는 필리핀 선수치고는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카스트로도 카스트로고 포고이도 포고이지만 사실 옵타나 선수가 제일 기대가 돼요. 어, 켈빈 켈빈 옵타나. 옵타나. 네, 뭐 아시아 쿼터로 뭐 KBL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했는데 음, 이 선수가 약간 필태풍의 계보로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음, 아, 과감합니다. 어,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제퍼슨이 주는 볼은 나는 무조건 던진다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어, 이 옵타나가 그래요. 나한테 패스를 줬어? 그럼 난 던진다. 이거거든요. 어, 정말 날카로워요. 근데 이게 본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옵타나가 득점하는 그 순간을 보면 대부분 다 흐름이 넘어갈 뻔한 상황이거나 음, 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넣어주는 선수가 옵타나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엑스펙터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음. 네. 정말 괜찮은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ASL B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8개 팀을 다 돌아봤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EASL 일정이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이번에는 우치노미아 3일, 오키나와에서 이틀이 열리는데 우츠노미아 첫 경기 그러니까 3월 1일이겠죠? 네. 3월 1일 날 이제 안양 KGC와 이제 타이페이 푸본 브레이브스의 경기로 EASL 슈퍼위크가 시작을 하고요. 네. 아마 두 번째 날에 이 서울 SK와 베이 에어리어 드래곤스의 이 경기가 아마 최고 빅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렇죠. SK는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 게 베이랑 붙고 그 다음에 바로 또 TNT 트로판 기가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인상공사는 첫날 경기를 하고 이제 오키나와로 이동을 해서 산미구엘과 예선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3, 4위전 이런 게 따로 없고요. 딱 그 각조 1위만 결승전에 올라가고 각조 2위는 이제 3, 4위전을 펼치는 아주 굉장히 축소된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팀이 나올 수가 없어서 네, 많은 게 좀 어질러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뭐 이런 매치 대회 이벤트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민중국 기자가 지금 우츠노미야 3일 가죠? 예, 예. 예, 우츠노미야 현장을 가서 그래도 뭐 빅매치는 보고 오시네요. SK 대 베이요? 네, SK 베이, 아, 예. SK 뭐 트로팡, 그다음 우츠노미야랑 베이랑 하는 것도 보겠고. 저는 이게 사실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게임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승을 못 보고 돌아온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음, 그래도 뭐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잘 가서 만약에 뭐 가서 재밌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예, 예전에 저희 그 농구 월드컵 때처럼 예, 이제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네네. 그리고 우승팀은 25만 달러, 음. 2위 팀은 10만 달러, 3위 팀은 5만 달러입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한국 팀들이 얼마나 할까? 음. 한국 팀들이 과연 음,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가볍게. 음. 안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예, 안양은 이번 대회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베이랑 비교를 해봐도 음, 지금의 분위기와 그리고 타이트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KGC만큼 유리한 팀이 없어요. 음. KGC는 그거 아시죠? 오래 쉬면 경기력이 안 좋다. 하지만 타이트한 일정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어,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안양의 약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강점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는 타이트한 일정이 계속 될 거기 때문이죠. 음, 이게 왜 그렇게 타이트한 일정에 강한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음, 이미 이게 미신처럼 돼 있어요. 믿고 있어요, 선수들도. 음.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셋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이페이 푸본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이기면 저는 뭐 상위 라운드 진출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26일까지, 그러니까 일정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26일 그쵸. 날 가스공사랑 그것도 가스공사랑 경기이기 때문에 26일 날 가스공사 경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27일 날 출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이틀 하루 이제 적응하고 네. 3월 1일 날 경기를 하고 이틀 쉬고 음. 음. 사실은 연이어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선 통과는 사실 저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KGC는. 우승도 가능합니다. SK가 조금 변수긴 한데. SK가 좀 하루 더 일찍 늦게 출발을 해요. 28일에 출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첫 경기가 베이여서 음, 이때 최준용 선수가 뛸 수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근데 이 베이라는 팀이 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이게 뭐 전력을 떠나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예, 좀 어려운데 다행히 저희처 감독님께서 최근에 영상이나 정보 같은 걸 다 입수하셔서 음, 이제 곧 있을 그 피바 월드컵 휴식기 때 음, 이제 천천히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음. 그럼 아무래도 커미션컵 영상을 많이 보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하면 저도 SK가 못 올라갈 거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결승에서. 어, 네,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안양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베이가 있는 서울 SK 입장에선 베이를 잡아내면 충분히 내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음. 네. 아, 나는 또 요- 베이 올라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나는 이번에 제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음, 제가 원래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음, 비판적이고 음. 예, 굉장히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안양이랑 SK만큼 강한 팀을 못 찾겠어요. 그건 맞아. 예. 베이 정도를 제외하면. 그리고 SK가 그 농구 월드컵 예선 기간에 23일 날 KCC전 끝으로 네. 거의 한 일주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호재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이틀 정도 휴식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최근에 좀 부담이 많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서 부담이 많이 됐을 뭐 원이나 김선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사실 일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석의 시간을 좀 주어진다는 거. SK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전력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KBL 탑이니까 그렇죠. 전시화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깨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도 원래 내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음. 그럼 우승은 누구? 내전 한다고 치고 그거는 우리 얘기하지 말기로 하죠. 아, 아. 네, 우리 즐기죠. 내전이 되면 즐기죠. 왜냐면 누가 이겨도 우리는 KBL이 우승한 거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막 롤드컵에서 막 아, SK나 뭐 삼성이 붙는 것처럼 네. 우린 즐기죠. 그냥. 예. 한 발 빼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무래도 EASL이다 보니까 저기 옆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WASL까지도 생각을 해야겠는데 저는 아시아 최고의 가드가 음.
지금 뭐 물론 레바논의 그 아라지 아라지. 선수도 있지만, 응. 예, 아라지 선수가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가드라고 할 수 있겠죠. MVP를 받았으니까. 음. 근데 저는 김선영이 거기에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음. 예, 저는 김선영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최고의 옆에 서 있는 게 변준영이에요. 지금 컨디션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 최고의 가드들이 이 EASL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음. 저 굉장히 냉정해요. 함부로 아시아 최고 이런 말을 안 붙여요. 근데 김선영과 변준영의 지금 기량과 컨디션은 전 단언컨대 아시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멋진 농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EASL 슈퍼위크 맞이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